자, 이재명 대표 총선 하루 전입니다만 유세 현장이 아니라 법원으로 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한 건데요. 그런데 법원 앞이 기자회견장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자,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을 좀 쳐다보는 그런 장면도 보였고요. 본인이 법원에 매여 있는 동안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 보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그렇게 뭐 괴로워했다 뭐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가 쳐다보는 하늘은 뭔지,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나오는 그런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저희 국민의힘이 읍소하는 것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그 울컥하는 거는 범죄자의 울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꾸만요, 저기서도 또 궤변을 얘기를 해요. 재판 일정 정하고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는 게 검찰이 하는 겁니까? 저 변호사라는 분이 왜 저런 얘기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게 해도 좀 지나치다. 암만 뭐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거기에 모든 거를 그냥 몰아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심판하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를 가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저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뭐 하는 것은 정말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굉장히 그 보여주기 싫은, 또 하기 싫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총선 바로 전날 법원에 출석하는 부분. 이제 실제로 본인도 아마 이것이 정치 검찰의 일이 아니라 재판부가 했던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일관되게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또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는 시간까지도 실제로 일선의 유세장에서 유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저런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대단한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네,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게 자기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뭐 아주 탁월한 뭐 말하자면 쇼잉의 그 탤런트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 정치인의 면모를, 그런 자질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 11분 동안 원고를 읽었어요. 미리 준비해 왔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선거 유세장으로 쓰는 건 좀 적절했느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혜경 씨 기소된 것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된 것은 배모 씨가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는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담당 주임 검사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소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알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손발을 묶은 것이 검찰입니까?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검찰 독재 정권이란 말은 그만하시고 판사 독재 정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담당 재판부가 오늘 그 기일을 구체적으로 잡았을까? 왜 구태여 오늘 기일을 잡았을까? 그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업으로 치면 학생이 결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가 오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 모든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는데 이것을 판사 탓도 아니고 검찰 탓하는 것은 진짜로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뭐 화풀이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러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법원에 가야 되는 그 심정을 좀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논리적으로 그 검찰을 계속 비판하는 것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는 어찌됐든 재판은 재판부가 하는 거고 일정도 재판부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소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순리대로 가면 될 일이다. 또 총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가서 충실히 소명하고 또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는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법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하다. 왜? 국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번 총선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요, 네. 뭐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 탓할 수도 있다. 이게 참 궤변 중에 궤변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세상 살다가 뭐가 안 좋은 일 당하면 다 부모 탓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잡은 거는 이게 총선 직전, 본선거 직전에 그 재판 잡은 거는 법원이고 판사 아니냐 이런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느끼니까 검찰이 기소했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과정들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부에서 소명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해서 국민들 앞에 결과 나올 거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법원 앞 울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앞서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국민 상대로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기를 살려달라는 구질구질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무너질까봐,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을까봐 눈물이 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살려달라고 영업하는 눈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발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눈물은 본인을 살려달라는 그런 영업용 눈물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작년 말이었죠. 예.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최후 진술하면서 그때 울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판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상적으로 판결받고 나면 다 합치면 징역 50년 이상 뭐가 될 겁니다. 판사님의 결정 하나가 이 나라의 뭐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전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김영지 의원님은 공감 가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의 일관된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선거인 기간 동안에는 공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총선 기간 동안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지 않는 이상에서 저는 논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국민의 심판에 맡기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 내일 재판에 가지 말까? 갈까? 이런 모습 보였었죠. 어제도 저희 패널 분들이 가긴 갈 거야.
아니 안 갈 거야 이렇게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출석은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그리고 오늘 재판 휴정 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 여러분, 이게 민주시민,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재판 안 나가고 째면 그냥 구인당합니다. 잡혀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법원의 구인장 발부도 좀 염두에 두신 결정이신가요?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로서 법정이 계속 대기해야 됩니다. 출석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원칙에 따라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뭐 이런 거 노리고 마구잡이 기소하는 거니까 할 수 없죠. 정영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 제가 그 유튜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오늘 재판 안 나가도 된다 사실. 구인장 발부 그거 어차피 내가 총선 이후에 또 나갈 거니까 그건 의미 없고 내가 안 나가고 유세장 가도 됐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에 어떤 존중을 한 차원에서 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거기에 대한 반박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형사 피고인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 법원을 존중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안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안 할 줄 알았느냐?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대로 빠진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출석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출석을 안 한 이유는 선거운동 하려고 출석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 오늘 출석을 안 했으면 선거에 보탬이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악영향이 있었을 것인데 왜 악영향이 있느냐? 만약에 오늘 빠졌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유권 무죄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재판 마음대로 농단해도 된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재판에 출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재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그 지킨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바는요. 이제 내일 그 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뭐 새벽이나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도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4월 16일, 23일, 26일에는 대장동 재판이 있고요. 4월 22일에는 또 위증교사 재판이 있고요. 5월에도 또 재판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재판도 오늘처럼 꼬박꼬박 잘 출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무현 의원님.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법원에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선 공식 선거운동 총 13일 중에 사흘을 법원에 갔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대표에. 어떻게 좀 총평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민주시민이니까 사실 재판에 가야죠. 가야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됐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재판부도 입장은 그렇다고 봐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받아줄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도 어쨌든 선거운동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연기해 주는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데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것들 다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뭐 잠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 보낸 이유가 뭡니까? 조국 대표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멀문지하를 시킬 만큼 당신이 잘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국민의 심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서사가 총선 이후에도 저는 계속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재판 나갔다고 합니다만 다른 재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크고 여러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점검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재판들은 다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거는 그 있어요. 그 선거 사범에 대한 그
선거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6개월 내, 2심은 3개월, 또 마지막 최종심은 그로부터 3개월. 그래갖고 토탈 1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요. 재작년 가을 무렵인가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1년이 넘도록 지금 1심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예외적인 재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런 이야기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정치인들 봤지만요. 암만 국회의원 5 의원들이라 하더라도요. 법정에 가면 굉장히 아주 공손해지고 판사님들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무척 예민해져 갖고 신경 쓰는 걸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처럼 법원 알기를 정말 동네 어디 그냥 쉽게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정도로 여기는 정치는 처음 봅니다.